불문법원이죠. 아까 했던 관습법, 판례법, 조리라는 거예요. 자, 관습법은 스스로 발생한 관행 동그라미 오랫동안 반복되어 가지고 국민이나 관계자의 법적 확신, 자, 법적 확신을 받으면 법규범으로 인식됩니다. 법규범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거기 승인된 것 해가지고 국가가 승인을 해주는 건 아니고, 그렇죠? 관행 확신이 있으면 돼요. 다음 성립 요건. 객관적으로는 관행이 계속돼야 되겠죠. 관행 동그라미. 주관적으로는 사람들은 확신을 얻어야 돼요. 법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다음 형식적 요건이죠. 요게 이제 국가의 승인이 필요한 것인가. 첫째 줄에. 셋째 줄 뒷부분 부정설이 통설 판례다. 결국은 승인은 필요 없다. 별표 하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 행정선례법 동그라미, 2번 민중적 관습법 동그라미. 두 개 다 인정되고 있어요. 자, 그럼 행정선례법이 뭐냐? 행정청이 취급한 선례가 반복되어서 마치 관행이 돼버린 거. 자, 조문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18조 3항은 동그라미를 하나 해놓으세요. 외울 필요는 없지만 들어본 듯은 해야 돼. 국세기본법 18조 3항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청의 어떤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는 정당한 것이라고 보며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세법을 해석하고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다 그렇게 지금 해오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졌어요. 다들 그게 이제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자, 이렇게 됐을 때는 나중에 이거 해석이 잘못됐는데 새로운 해석으로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다. 행정절차법 4조 2항도 동일. 자, 행정절차법 4조 2항 살짝 동그라미. 자, 따라서 이 행정선례법을 인정하고 있는 조문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국세기본법 18조 3항 행정절차법 4조 2항이에요. 이걸 다른 법을 넣어가지고 틀리게는 안 내요. 근데 행정선례법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조문도 있다 이러면 뭐 있었던 것 같아. 동그라미 정도. 그렇죠?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 효력은 법원성을 인정할 것이냐. 법원은 되느냐 이 말이에요. 행정법에 법원은 될까요? 당연히 법원은 됩니다. 법원성인 긍정설이 통설 판례다. 긍정 동그라미 넣으면 되겠죠. 다음 보충적 효력에 그친다. 다음 페이지 개폐적 효력까지 있느냐 아니면 보충적 효력만 있느냐. 그죠? 그래서 2번의 둘째 줄 성문법을 원칙으로 하지만 성문법으로 충족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한다. 별표 개폐적 효력설 위에다가는 X 이렇게 써놓은 그게 통설 판례가 아니라 보충적 효력설이 통설 판례다. 자, 판례는 1번 판례는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게 관습법이구나. 앞에서 말한 얘기를 그대로 판례가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여자들을 종중의 구성원으로 넣어주지 않던 그런 건 옛날에는 관습법이었죠. 하지만 그러한 관습법이었지만 옛날에는 이제 그 관습법을 적용해야 될 시점에 있어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이제는 여자를 끼워주지 않는 건 남녀평등에 이런 법질서에 반한단 말이야. 자, 그렇게 된 시기가 오면 그러한 관습법은 이제는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전원 합의체 판결 이렇게 돼 있죠. 예전에는 이게 아니었단 말이야.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2005년도에 와서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여자들은 당연히 종의 구성원이 아니었다. B급. 역시 틀리게 내기는 어려워요. 그냥 맞는 문장으로는 혹시나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 판례. 자, 비과세 관행. 자, 거기 보면 비과세 관행의 성립과 관련된 판례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가로 열고 신뢰 보호의 원칙과 연결된다고 되어 있어요. 조금 이따 신뢰 보호 원칙을 배울 거예요. 자, 그 원칙에서 이 판례는 같이 쓰여집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볼 거예요. 그래서 1번 판례 A, 2번 판례 A, 3번 판례 착오로 인한 것이면 A, 4번 판례 A, 그 다음에 5번 판례는 C,
별로 안 중요해요. 근데 이 판례들은 이따가 신뢰보호 원칙에서 다시 나오니까 넘어가도 됩니다. 다음 판례법. 아까 했던 거네요. 판례법은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형성되는 법이다. 2. 영미법계는 선례 구속성의 원칙이 인정되기 때문에 판례법의 법원성을 인정하지만 대륙법계는 이러한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판례법의 법원성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동그라미. 다음 우리나라의 그러면 법원은 일반 법원의 판례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첫째 줄 뒷부분. 우리는 역시 대륙법계와 마찬가지로 선례 구속성의 원칙은 인정되지 않고 동그라미죠. 우리는 이런 원칙이 대륙법계다 이 말. 법원 조직법도 상급 법원의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해도 돼요. 그게 별표죠. 자, 화살표를 올립니다. 동종 사건 X, 유사 사건 X. 이제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낼 거라고. 상급 법원의 재판에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또는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이 말. 동종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그러면 X. 유사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구속한다 그래도 X. 됐죠? 자, 그래서 결국은 근데 문제는 형식적으로는 이와 같이 판례가 법원이 아니라고 봐야 되지만 결국은 상급 법원의 판단은 쉽게 안 바뀌죠. 자, 그렇다면 사실상으로는 우리가 판례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 의미예요. 그걸 엄격하게 물어보지는 않을 거니까 됐습니다. 넘어가셔도 돼요. 이제 문제는 헌법재판소네요. 헌법재판소법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법률조항은 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대요. 헌재 위헌 결정은 법원도 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따라서 2번이 별표죠.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은 해도 되고 위헌 결정은 해도 되고 법원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자, 정리하면 대법원, 법원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법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왜? 우리는 대륙법계 선례구속성 원칙 인정이 안 되니까.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그거는 법원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판례. 다음 페이지. 합헌적 법률 해석을 포함하는 줄쳐놓은 거. 법령을 해석하고요. 적용하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냐면 법을 해석해서 적용해서 판결하는 데가 어디예요? 그게 바로 법원이에요. 일반적인 사건에 대해서 억울하다 소송을 제기해 오면 법원은 그래 그 법률에 따라 해석해서 적용해봐서 이거는 잘못됐네 잘됐네 이걸 판단하는 데는 법원이란 말이야. 따라서 이런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거다. 법원만이 할 수 있는 거다 이거죠. 헌재 니네는 못한다 이 뜻이에요. 따라서 헌법재판소 니네가 어떤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면서 어떤 법률을 해석하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 때 그러한 헌법재판소 니네의 법률 해석에 대한 의견은 우리 법원을 구속하는 게 아니라 구속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너희들의 한 해석 방법을 참고할 수는 있다. 우리가 해석 적용하는 권한이 우리한테 전속하는 거기 때문에 니네들이 해석한 건 참고만 할 수 있다. 바로 우리가 그걸 꼭 따라야 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 지금 싸우고 있어요. 헌재는 헌법 한정 위헌 결정 이런 걸 많이 때려요. 근데 대법원은 그거 무시해버립니다. 해석은 우리가 하는 거야. 왜 니네들이 뭐 이렇게 해석하는 난 위헌이다 이런 말을 왜 하냐 이 말. 이렇게 서로 지금 안 맞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 아직은. 자, 어쨌든 요 표현은 맞는 판례라는 걸 알아야 되죠. 요 문장이 나오면 야, 헌법재판소가 해석한 걸 법원이 구속 안 된다는 게 말이 돼? 구속되는 건 아니다를 X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런 의미에서 A급이다. 다음 조리. 조리란 사물의 본질적 법칙 또는 법의 일반 원칙을 말하고 외우는 개념이 아니에요. 일반 사회의 정의감에 비추어 반드시 그러하여야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관습법이다. 자, 이러한 조리는 언제 들어오냐면 법의 해석을 할 때 이제 들어오는 건데 성문법, 관습법, 판례법 이런 게 존재하지 아니할 때 동그라미 최후의 동그라미 보충적 동그라미 법원. 최후의 보충적 법원이다 그러면 맞다 하시면 돼. 이것도 틀리게 낼 수가 없어요.
다음 행정법의 일반 원칙. 행정법의 모든 분야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리를 말하고 조리의 또 다른 표현이다. 조리랑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 어떤 사람은 조리하고 일반 원칙을 다르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같다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조리, 일반 원칙 거의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일반 원칙은 자세하게 공부를 해봐야 돼요. 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행정을 하러 갈 건데 이 행정을 할 때 법적 다툼이 생기는 건 거의 이것 때문에 생겨요. 법률을 명확하게 위반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도 잘 안 생겨요. 관습법은 많지 않아요. 우리 행정법에는. 민법에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판례도 뭐 우리가 읽어보면 중요한 판례는 공무원들도 다 공부를 하니까 시험도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가 판례가. 이 판례를 무시하고 처분 잘 안 때려요. 다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툼이 생겨. 왜? 이거는 명백하게 딱 정해진 게 없어요. 뭔가 판단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반 원칙을 가지고 이제 공무원은 이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 입장은 아니야 이거는 원칙 위반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임마는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원칙 위반이라고. 자,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위법을 판단하는 거는 이걸로 가지고 이제 법원에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일반 원칙은. 자, 뭐 어렵지 않아요. 자, 원칙 4가지만 알면 돼요. 첫째,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면 안 돼요. 여기 아리작이 이제 자기 구속의 원칙, 자기 구속의 법리라고도 하는데 요걸 위반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면 안 돼요. 이 4가지 원칙이 제일 중요한 원칙입니다. 자, 말은 뭐 느낌이 오잖아요. 비례. 뭔가 비례가 좀 어렵나? 신뢰는 배신하면 안 된단 말이야. 신뢰를 보호해 줘야 된다. 신뢰를 보호 안 해주면 위법이다 이 말이야. 이거는 평등하게 안 하면 위법이다 이 말이야. 부당결부는 부당하게 결부시키면 위법이다 이 말이야.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할 때 이런 걸 공부해요. 이 원칙은 어떤 원칙을 말하는지, 이 원칙은 어디서 근거해서 이런 원칙이 나오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이런 원칙은 어떤 요건을 갖출 때 이 원칙 위반이 되는 건지, 그 다음에는 어떤 한계는 없는지, 그 다음에는 이런 원칙을 위반하면 어떻다는 건지, 위반의 효과, 이런 거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먼저 비례 원칙부터 해보면, 비례가 뭐예요? 이렇게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소득세도 어떻게 돼야 돼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비례하여 소득세도 증가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게 비례의 원칙이에요. 술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면허 정지 기간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점점 1개월, 2개월, 10개월, 12개월, 1년. 더 심한 놈은 면허 취소. 이렇게 때려야 되겠죠? 술 조금 먹었는데 면허 취소 때리고, 술 많이 먹었는데 1개월 면허 정지만 때리면 이거는 비례 원칙이 아니다. 그런 게 말이에요. 자, 말로 표현하면 우리 행정은 왜 하죠? 항상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공무원이 되면 뭔가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한단 말이야. 청소를 하나를 해도 뭐 때문에 청소를 해요? 우리 시민 전체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그런 공익을 위해서 청소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 도로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사람들이 막, 안 그래도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막 심리적으로도 불안하고 뭔가 활력이 느껴지지 않는 거야. 자, 뭔가 국민들의 어떤 뭐 쾌적한 환경을 보존해주고 뭔가 좀 뭐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그런 목적을 하나 정했어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 어떤 수단을 쓸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돈을 10만 원씩 막 1인당 하면서 다 줘도 기분이 좋을 거고, 거리를 깨끗하게 이렇게 해줘도 괜찮을 거다 이거죠. 자, 그래서 청소라는 수단을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수단을. 자, 이 수단을 선택하는데
매일 청소해도 물론 뭐 깨끗하게 되겠죠. 근데 너무 또 매일 청소하면 다른 생활에 또 불편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뭐 새벽 2시, 4시 이렇게 야간에 청소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잠을 잘 못 잔단 말이야. 목적은 좋지만. 자, 이와 같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수단도, 이 목적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수단도 좀 더 강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목적에 따라 이 수단도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유지해 줘야 된다. 예를 들면 왜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를 때리죠? 역시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공익이 있다고. 이 목적을 위해서는 음주운전을 막아야 되는데 어떤 수단을 쓸까요? 뭐 벌금을 때리고 면허 취소를 때려버리고 면허 정지를 때려버리면 사람들이 그런 게 두려워서라도 음주운전을 안 하겠죠. 자, 이 수단을, 자, 그래,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를 때리자. 그렇죠? 자, 근데 조금 맞았어요. 0.05% 정도. 그러면 그래, 한 1개월, 3개월 정도만 면허 정지 때리자. 0.1 정도 완전히 만취 상태야. 이거는 분명히 사람을 다치게 할 정도야. 이 운전 능력이 극도로 떨어져 버리는 거야. 이러면 아예 운전을 못하게 만들자. 면허 취소. 이렇게 비례관계가 유지되는 수단을 선택해야 된다 이 말이야. 자, 내가 어떤 뭐 곡식을 심어놨는데 이 참새떼가 와가지고 다 쪼아 먹어요. 자, 이 참새를 쫓기 위한 목적, 참새를 쫓음으로써 내 곡식을 보호해야 된다는 목적이 있어요. 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선택할 수 있죠? 뭐 허수아비를 세울 수도 있고 거물로 덮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죠? 또는 맨날 가가지고 깽가리 쳐도 되고, 아니면 수소탄을 써도 되고, 핵무기를 쏴도 되고, 틀림없이 참새들은 놀래가 도망을 갈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수단을 썼는, 만약 대포를 쏜다면 목표는 이룰 수 있지만 그 수단은 뭐야? 너무 과한 거죠. 그러면 그 수단은 비례의 원칙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의 원칙을 얘기할 때는 옛날에 법학자들이 참새를 쫓기 위해서 대포를 쏘아서는 아니 된다, 이런 게 하나의 법원으로 되어 있다면 그 말을 딱 들으면 비례의 원칙을 얘기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오는 거죠. 자, 그게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너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뭐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것 아니야? 이러면 비례의 원칙 위반을 의심해 보는 거야. 와씨, 나는 요거밖에 잘못 안 했는데 왜 나만 이렇게 강하게, 왜 나한테 이렇게 심하게 뭘 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게 비례의 원칙 위반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 신뢰 보호의 원칙은, 이거는 신뢰를 보호해 줘라는 원칙이에요. 자, 갑이라는 어떤 미망인이 있었어요. 미망인이 뭐야? 내 남편이 이제 죽은 미망인이 있단 말이야. 동베를린에 살고 있었어요. 자, 이 남편의 기억 막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막 힘들어서 못 살겠는 거야. 그래서 서베를린으로 이주를 하고 싶었어요. 자, 근데 동베를린에서는 이렇게 미망인들한테 보조금을 이렇게 월 100만 원씩 지급해 주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서베를린으로 내가 이주를 해도 과연 이 돈을 나한테 줄까? 이 돈이 없으면 내가 생계가 어려우니까 이주를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물어봤어요. 서도 공무원한테, 서베를린에 살고 있는. 자, 문의를 이제 보냈죠. 했더니 회신이 날라왔어요. 당신도 우리 서베를린 동서니까 서베를린에 이주해 오면 당연히 그 보조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므로 월 100만 원씩 지급될 것입니다. 이렇게 회신이 날라온 거야.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이주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2년째 받아오고 있어요. 월 100만 원씩. 근데 2년이 됐는데 어느 날 나한테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미망이나, 너는 지금까지 우리 서베를린의 어떤 보조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2년간 2,400만 원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하였으므로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지급이니까
언제까지 반환해 달라 이렇게 날라온 거야. 토해내라고. 자, 이때 미망인은 어때요? 황당하죠? 그렇죠? 준다 그래갖고 이사 와갖고 다 받아갖고 지금 다 썼는데 이제 와서 토해내래. 자, 이때 이 미망인은 뭘 주장한다? 법에 분명히 이 사람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법률 적합성의 원칙을 따르면 이 사람한테 지급하면 안 돼. 돌려줘야 돼요. 잘못 지급된 거니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뭐예요? 이 미망인의 신뢰를 보호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미망인이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준다고 그래서 이사 갔고 주길래 받아서 썼고 이제 와서 토해내라 그러는 게 말이 돼요? 이제 와서 이러면 난 어쩌라고 이러면 이거는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을 의심해 봐야 된다. 결론은 미망인이 이겼어요. 소송 제기해서. 안 토해내도 되는 걸로. 이게 신뢰보호 원칙 위반을 주장한 거야. 그렇죠? 자, 공무원 입장에서는 나는 칼 같은 공무원이야. 법대로 할 거야. 아무리 미망인이 불쌍하지만 내가 새로 공무원 시험 쳐서 공무원 떡 돼갖고 갔더니 보조금 지급 내역을 딱 보니까 요건도 해당 안 되는데 다 준 거야. 100만 원씩. 이런 게 어딨어 하면서 이제 내가 시장한테 기한을 올려갖고 다 토해내라고. 시장님 제가 다 받아내겠습니다. 잘못 지급된 거니까. 자, 이렇게 했으면 법은 제대로 따른 거죠. 하지만 뭘 이 사람은 몰랐던 거야? 불문법을 몰랐던 거야.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는 것도 하나의 법이라는 걸 모르는 거지. 여러분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원칙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다음 평등의 원칙은 갑이랑 을이랑 병이랑 정이랑 공무원인데 다들 구청 공무원들이에요. 다들 얘들 둘이는 같은 구청, 얘는 다른 구청이야. 근데 이제 얘가 옛날 얘기야. 숙직을 쓰게 됐어요. 곧 공무원 시험 같이 준비해서 야 오늘 숙직인데 놀러 오라 그랬어요. 저녁에 와가지고 저녁에 이제 잠은 안 오고 심심하니까 야 우리 뭐죠? 찹쌀떡 내기 고스톱이나 한 판 치자 이렇게 한 거야. 고스톱을 쳤어요. 100점 먼저 내기. 얘 98점이야. 얘들은 5점, 10점 진짜 못 쳐. 얘가 잘 쳐. 딱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온 거야. 순찰을 하다가 보니까 숙직은 안 쓰고 4명이 화투를 치고 있는 거야. 숙직실에서.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공무원들은 이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게 됩니다. 그렇죠? 숙직 시간에 뭐 직무 위반 이런 거 되겠죠. 성실 업무 위반 이런 걸로. 자, 을과 병은 정은 감봉 처분이 나왔어요. 견책 처분이 나왔어요. 견책이란 건 그냥 뭐야? 이렇게 뭐라 그러지? 반성문 내면 돼요. 그게 견책 처분이야. 경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갑은 해임을 당했어요. 해임 처분이 나온 거야. 해임이 뭐야? 공무원 잘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갑이라면 어떻겠어요? 분명히 징계 사유는 되죠. 징계, 파면, 해임, 감봉, 정지 뭐 이렇게 해서 6가지의 징계가 있습니다. 이런 위반 행위를 하면 어떻게든 이 징계 6개 중에 하나는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중에서 법에 보면 해임도 때릴 수 있어요. 이 6개에 들어가 있으니까.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무슨 원칙 위반이라고 보면 될까요? 왜 차별하냐 이 말이야. 얘들 다 같이 화투 쳤는데 얘들은 견책. 나는 왜 해임이냐? 너는 임마 점수를 많이 땄잖아. 너는 고스톱을 잘 치는 고수잖아. 이게 합리적인 이유가 되나요? 항상 차별을 하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괜찮아요. 이유가 안 되잖아요. 따라서 갑은 뭐라고 주장하면 돼요? 당의 해임 처분은 평등의 원칙 위반으로 위법합니다. 소송 제기하면 이긴다. 그래서 이긴 사건이 있어요. 실제. 또는 갑은 뭘 주장해도 될까요? 하투 좀 쳤다고 어렵게 공무원이 됐는데 해임을 당한다? 좀 심한 느낌은 안 들어요? 비례 원칙 위반을 주장해도 되죠. 그러니까 소송 제기할 때 하나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관련되는 거 다 끌고 와갖고 이것도 위반이고 이거 위반도 되고 이렇게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평등 원칙 위반으로 취소 판결을 받은 사건이에요.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내가 지난주에 지방세를 내야 되는데
깜빡하고 세금을 안 냈어요. 갑자기 미국을 가게 됐어요. 여권이 만기가 됐네 몰랐는데. 자, 갱신을 해야 되는데 또는 새로 발급을 받아야 돼요. 구청으로 갔어요. 자, 여권 발급 신청을 했더니 공무원이 잠깐만요. 뭘 뒤지더니만 지방세 안 내셨네요? 여권 발급이 불가합니다. 이게 될까? 이거는 세금 안 낸 거하고 여권 발급하고는 관련성이 없단 말이야. 뭐예요? 부당한 결부다 이 말이야. 따라서 이것은 위법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호텔을 짓겠다고 호텔 허가를 신청했어요. 그랬더니 시장이 호텔 허가를 해줍니다. 근데 허가서에 이상한 게 붙어 있어요. 단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른대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공원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시에 기부해라 이 말이에요. 기부 체납하라 이런 얘기가 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슨 시장 도장 꽝 허가가 나온 거예요. 허가를 받은 건 좋은데 뭐예요? 호텔하고 공원 주차장을 왜 내가 설치를 해야 되죠? 관련성이 있나요? 공원은 저 한 10km 떨어져 있는데 공원이 있어요. 국립공원이 하나. 거기 이제 주차장이 지금 좁아서 난리기는 해요. 근데 내가 이 주차장을 설치해 줄 이유는 없잖아요. 호텔 허가를 미끼로 이런 걸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부당한 결부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이 사람은 뭘 주장하면 돼요? 요거는 부당결부 금지 원칙으로 위법하니까 취소해 주세요라고 소송 제기하면 이깁니다. 요것만 취소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호텔 허가만 나는 받아 그냥 호텔만 하면 되는 거야. 이건 안 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부당결부 금지 원칙 위반인 거야. 자, 이와 같이 옛날에는 이런 게 많았어요. 시장이 뭐 건축허가 무슨 허가제로 돼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허가 받으러 오면 너 그 허가 내줄 때 그냥 내주지 말고 저쪽에 있는 뭐 공원에 보면 뭐 너무 더럽더라. 그 가지치기도 하나도 안 돼 있고 거기에 페인트칠 깨끗하게 해갖고 가로수 정비를 좀 해달라 그래. 그걸 해주는 대신에 허가 내준다 그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한 10년 20년 전에는.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는 어때요?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더럽지만 해줬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 있어도. 근데 지금은 안 해줘요. 미쳤나 이것들이. 소송 제기하고 따지러 옵니다. 이렇게. 근데 그 정도로 간 크기는 안 되고요. 아직도 건축가 공무원 이런 공무원들은 힘이 세요. 잘 안 내준단 말이에요. 허가를. 괜히 딴지 부리고. 그러면 힘들다 이 말이에요. 어제 내 군대에 있을 때 후배님이 서울에 올라왔고 오늘 저녁에 술 한잔하고 아침에 새벽에 같이 왔어. 걔도 뭐 재건축을 하나 하고 있는데 미치겠대. 왜 그랬더니 울산 사는 놈인데 울산시 공무원하고 그 울주군 군청 공무원들 그 건축가 공무원들 때문에 미치겠대. 뭐 하나 해달라 그러면 해주지도 안 하고 맨날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뭔가 바라는 것 같이. 예. 아직도 그렇게 갑질을 하냐 그러니까 아직도 하고 있대. 나한테 안 배웠던 애들.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더라. 아직도 그래도 뭐 공무원들의 힘은 셉니다. 옛날에는 그게 다 돈으로 연결이 됐지만 지금은 뭐 돈하고는 관계없지만 아직도 국민들은 힘들어합니다. 허가권 이런 걸 공무원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안 하겠죠. 법대로 정확하게 저거는 부당한 결부니까 저런 건 안 하고 그렇죠. 적법한 행정만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 자, 이게 일반 원칙들이에요. 자, 이 원칙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 원칙들은 조문으로 적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판단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게 안 심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심한 것 같단 말이야. 내가 경찰이에요. 음주운전 단속을 나갔어요. 근데 어떤 놈이 분명히 음주운전을 하고 가더라 이 말이야. 딱 잡았어요. 0.12 뭐 꽤 술을 많이 처먹었어요. 면허 취소 사유야. 면허 취소 처분을 때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는 당연히 적법하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여기가 술집이고 저그 집 주차장이 여기에 6m밖에 안 돼요. 6m. 대리운전 시키겠어요, 여러분이면? 그리고 술 먹고 있는데 차들이 좀 막힌다고 계속 빵빵빵빵 거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세워두면 교통에 너무 혼잡을 야기하는 게 미안한 거야, 내가. 대리운전 부르면 한 10분 걸려요. 빨리 차를 빼줘야 교통이 잘 흘러. 그래서 내가 공익을 위해서 차를 운전해서 가는 중이어서 딱 5m 갔는데 단속에 걸린 거야. 억울하겠죠? 자, 여러분은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렇죠? 6m밖에 운전 안 했고, 내가 진짜 술 먹고 운전하려고 한 게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나는 운전을 했고, 나는 한 번도 음주운전해서 지금까지 걸려본 적도 없고. 자, 이런 사람한테, 그리고 이 차를 가지고 얘는 서적을 팔러 다니는 사람이야. 이거 음주운전 면허 취소되면 내가 이제 애들 입양을 한 10명 했는데 얘들로 누가 먹여 살리냐고. 그렇죠? 엄청난 불이익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자, 이러면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어요. 어떻게 됐을까? 결론은 졌어. 음주운전은 우리 법원은 상당히 이 공익을 아주 크게 봐요. 음주운전을 못하게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니까. 이 공익이 크기 때문에 이 사람도 솔직히 불이익이 크죠. 생계도 곤란하고 개인적인 사정이 지금 좀 안타깝잖아요. 하지만 이게 더 크기 때문에 적법하다, 이렇게 판례가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 이거 다툼이 생길만 하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판례가 많이 있는 거예요, 비례원칙 위반은. 자, 뭐 책으로도 같이 정리할게요. 자, 행정법의 일반 원칙의 법적 공동체로서 인간단체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윤리적의 어떤 최소한의 원칙을 일반 법원칙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원칙이 행정법에 표현된 게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다.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성질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 중에는 실제 법에 이 말이에요. 실제 법률에 가보면 표현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행정법의 일반 원칙의 상당 부분은 헌법 원칙이 구체화된 거다. 헌법 원칙의 구체화 동그라미. 다음,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성문법과 마찬가지로 재판에서 직접 적용된다. 동그라미. 직접 적용되죠. 법원에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소송 제기하면 판사들은 이게 비례원칙 위반인지 아닌지,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닌지 적용해서 재판을 한단 말이야. 당연히 직접 적용하죠. 자, 만약에 이 원칙을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행위는 적법한 행위일까? 당연히 위법한 행위지. 이것도 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일반 원칙을 위반해도. 그렇죠?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부당이란 게 있거든요. 성문법을 위반하면 위법이나 불문법을 위반한 경우는 부당함에 그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문제인데 이건 무조건 X예요. 성문법이든 불문법이든 하나의 법이에요. 이 법을 위반하면 그냥 무조건 위법이에요. 나중에 이제 부당이란 말이 나오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낼 수는 있는데 전혀 흔들릴 필요 없이 이런 걸 다 위반하면 위법 동그라미 해놓으면 되죠. 내용은 비례 원칙 등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씩 해보자 이거죠. 비례 원칙. 자, 행정법의 비례 원칙은 행정 주체가 구체적인 목적을 실현함에 있어 그 목적 실현과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과잉 금지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너무 심하게 과잉 금지하지 마라.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 그렇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렇죠? 2번, 비례 원칙은 행정법뿐만 아니라 공법상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는 법원칙이자 법치국가의 헌법적 통제 척도고 나아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이기도 하다. 아름다운 말로 맞겠지 하시면 돼요. 이걸 뭐 하나하나 뜯어서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3번, 비례 원칙은 일반 추상적인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자, 법은 일반 추상적이다 그랬어요.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가장 적절한 수단을 찾아내는 거야. 개별적인 정의. 요 사건에서 딱 맞는 정의가 뭘까를 실현하는 필터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 말도 틀리게 나올 수는 없어요.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식품 위생 상태가 불량한 상태에서, 식품위생법에 위생 상태가 불량한 업소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영업을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조문이 있어요. 자, 위생 상태가 불량하게 이제 영업을 하다가 이제 단속에 걸리면 1년 이내에 영업 정지할 수 있는 거야. 자, 어떤 사람이 위생 상태가 불량한, 이제 식약청에서 한 번씩 이제 또는 위생과 공무원들이 한 바퀴 돌아요. 뭐 행주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대장균 이런 걸 검출을 해본단 말이야. 해보니까 엄청 위생 상태가 불량한 거야. 자, 이때 1년 이내에 영업 정지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1년 이내니까 1개월 때려도 되고 6개월, 10개월 이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를 정하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조금 위반한 거야, 위생 상태가. 자, 그러면 1년을 때리는 거 좀 심하잖아요. 자, 비대위 원칙을 통해서 통과를 해보면 요거는 2개월 영업정지가 요 개별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가장 합당한, 가장 적합한 수단이 되겠다라는 걸 찾아내는 거다, 이 말. 이렇게 법을, 일반적 추상적인 법률을 적용하면서 가장 적당한 걸 찾아내는 필터로, 정수기 같은 기능을 한다, 이 말. 이게 이제 연세대 이제 김성수 교수님이라고 이제 그분이 교과서에서 이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뺏겨 썼어요. 모든 교과서 이 표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닌데, 뭐 필터란 말이 행정법에서 나올 일이 없잖아요. 행정법에 영어 거의 없어요. 이 처음이야, 필터란 말이. 됐습니다. 그냥 맞는 말로 나와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별표도 아니고 동그라미도 아니에요. 연역 및 근거. 자, 행정법상의 비례 원칙은 처음에는 경찰 행정의 영역에서 시작된 거예요. 모든 행정법은 경찰 행정법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경찰은 범인 잡는 경찰인데 그거는 경찰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법경찰이고, 진짜 경찰 작용은 여러분이 경찰 작용을 하게 돼요. 식품위생과 공무원이 돼가지고 업소 단속하고 위생상태가 불량한지 이런 거 점검하고 이런 게 경찰 행정이에요. 짭새가 경찰이 아니고. 자, 그래서 경찰 행정 영역에서 시작된 거야, 야경국가.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는 원칙이 되었다, 그죠? 그래서 뭐는 경찰 행정에서 시작되고 하면 다 맞아요. 딱 하나, 요거만 경찰 행정이 아니라, 아까 요 얘가 뭐였어요? 미망인한테 뭐 준다 그랬어요? 보조금 준다. 보조금 주는 건 경찰 행정이 아니잖아요. 급부 행정이잖아요.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은 급부 행정에서 시작된 거야. 나머지는 다 경찰 행정에서 시작됐다 그러면 돼요. 일단 거기 뒤에서 나오면 하시죠. 근거는 실정법적으로 조문을 비대위 원칙이란 말은 안 나와요. 자, 하지만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형량한 헌법 37조 2항에서 근거를 찾고 있다. 그 헌법 37조 그 밑에 있죠? 읽어볼까요?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하여, 질서 유지를 위하여,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고, 제한을 하더라도 많이 제한하면 안 되고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뭔가 제한을 하더라도 적당하게 하라, 이런 의미죠. 따라서 이 표현에서 우리는 뭘 찾을 수 있다? 과잉 금지, 너무 심하게 금지하지 마라. 비례의 원칙을 이 조문에서 끌어낼 수 있겠다, 이 말. 헌법 37조 2항 동그라미만 해놓으시면 돼요. 그 밖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소송법 등등의 곳곳에 다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경찰관 직무집행법 1조 2항을 보시면 이 법에 규정된 경찰권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 한도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하고 남용해서는 안 된다. 자, 이 표현을 딱 보면 필요 최소한 비례 원칙을 표현하는 말이다. 자, 그러니까 근거는 뭐예요? 헌법 37조 2항.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요건 또는 내용이라 그러는데 요거는 외워놔야 돼요. 적필상. 이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자, 먼저 적합해야 돼요. 비례 원칙 위반이 안 되려면. 자, 아까 음주운전을 막아서 사람들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음주운전이 단속에 걸리면 면허 취소를 때려버린대요. 무조건. 쬐끔만 쳐보면 무조건 면허 취소를 때린다고 법이 만들어졌다고 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그 음주운전을 막아서 생명 신체를 보호하는 그 목적을 이루는데 면허 취소라는 수단을 쓰면 이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적합한가요? 이 수단을 쓰면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나요? 면허 취소 때리면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을까요? 면허 취소 때려도 음주운전 할 거야? 막을 수 있잖아. 면허 취소 때리면. 물론 그 고집 신놈들도 있긴 있겠지. 일반적으로 볼 때 면허 취소나 이런 걸 때리면 그 목적을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아주 좀 쉽게 인정이 됩니다. 이거는
함부로 이게 아니야. 이 수단은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다니까. 적합성의 원칙은 거의 99% 통과가 돼요. 적합하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적합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필요성의 원칙이에요. 적합성의 원칙은 말에서 조금 느낌이 오잖아요. 적합해야 된다. 필요성의 원칙은 느낌이 와요? 필요해야 된다? 필요해야 되는 게 뭐예요? 느낌이 잘 안 와요. 다른 말로 기억을 해야 돼요. 요거는 최소 침해의 원칙이다. 최소 침해의 원칙 뭔 말인지 알겠죠? 침해를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예를 들면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 취소, 면허 정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자, 필요성의 원칙을 통과하려면 술을 조금 처먹었는데 면허 취소를 때리면 어떨까요? 면허 취소보다 1개월 면허 정지, 10개월 면허 정지, 6개월 면허 정지, 1개월 면허 정지 더 작은 것도 있잖아요. 따라서 필요성의 원칙 위반이 되는 거야. 무조건 면허 취소를 때리면. 최소라고 해서 가장 작은 건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가장 작은 건 1개월이겠죠. 월 단위로 때린다면. 근데 만약에 3개월을 때렸다면 최소 3개월보다 더 최소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최소 침해 원칙 위반은 아니에요. 요거는 좀 더 최소적인 이런 의미단 말이에요. 그래서 면허 취소를 때린 건 그래도 최소 침해를 넘어섰다. 위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판단은 쉽지는 않아요. 약간 이게 뭐 사람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 대신 요것도 그 다음에 통과됐다고 보여요. 한 6개월 면허 정지를 때렸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상당성의 원칙을 판단해야 돼요. 상당해야 된다. 이건 다른 말로 협의의 비례의 원칙이라 그래요. 이 전체가 비례의 원칙이라면 요거는 좁은 의미의 비례의 원칙이다.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음주운전을 면허 취소라는 걸 선택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 이 목적상의 공익과 이 면허 취소를 때리게 되면 이 사람이 있게 되는 불이익이 있겠죠. 이 두 개가 저울질을 해봤을 때 균형을 딱 찾는 그 지점을 찾아내서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술을 조금 먹었는데 면허 취소를 때리면 이 불이익이 더 크겠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잘못된 처분이 돼. 이게 더 침해가 더 커지니까 적당한 걸 찾아내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협의의 비례의 원칙이다. 시험은 어떻게 나오느냐? 또 유치한 문제가 나와요. 필요성의 원칙의 또 다른 표현은 협의의 비례의 원칙이다. 맞아요? 아니지. 최소 침해가 비례의 원칙이다. 이런 문제를 왜 내죠? 전혀 말장난이잖아요. 말로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하지만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는 그렇게 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기억해놔야 돼요. 상당성이 협의의 비례예요. 최소 필최, 최필립이라는 연예인이 있어. 필최 이렇게 하든지. 자, 보시면 적합성의 원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작용은 그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적합하게 되어야 한다. 적자 동그라미. 필요성의 원칙의 필 동그라미.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야 된다. 필최 동그라미. 필 동그라미, 최 동그라미 연결시키고 필최. 상당성의 원칙은 합리적인 형량이 요구된다. 즉 공익과 사익 간의 비례가 요구된다. 협의의 비례의 원칙. 협의의 비례의 원칙 동그라미 상당성의 원칙으로 화살표를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면 되겠죠. 즉 셋째 줄, 적합하고 필요한 수단을 선택했더라도 그 수단에 의하여 침해되는 사익과 목적으로 하는 공익을 비교해 봤을 때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할 때만, 이 공익이 더 클 때만 그 수단은 적법하게 된다. 그런 의미다. 다음, 이 원칙 간의 관계는 단계적 심사 구조를 이룬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어떻게 그렸어요? 적합성 통과됐는지 먼저 판단해요. 적합하지 않으면 바로 위법이에요. 요게 통과되면 그 다음에 요거 심사해요. 요거 통과 안 되면 위법이에요. 요거 통과되면 그 다음에 요거 심사하라 이 말. 이렇게 단계적 심사를 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단계적 심사 구조 동그라미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적용 영역은 적용 안 되는 분야가 없어요. 근데 시험에 하나 나오는 만한 건 둘째 줄이에요. 급부행정 분야는 급부행정이 뭐예요?
보조금 주고 국민에게 유리한 행정. 자, 국민에게 유리한 거니까 비례 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 그러면 액수다. 비례 원칙도 급부 행정도 비례 원칙이 적용되는 거야. 자, 여러분들 구제역이 발생했어요. 조류 독감이 발생했어요. 자, 거기에 뭐 소가 다 돼져버리고 닭이 다 죽었어. 자, 보조금을 그 사람들한테 10억씩 막 줘버려요. 돼요? 주는 거니까. 급부니까. 비례 원칙 적용이 안 되나요? 과잉급부 금지. 너무 많이 주는 것도 금지되는 거예요. 그렇죠? 적당하게 줘야 되는 거죠. 그게 과잉급부 금지 원칙으로 적용된다. 그러니까 시험은 급부 행정 분야에는 국민에게 유리하다는 점에서 비례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이러면 X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뢰보호 원칙도 결국은 좀 이따가 보면 비례 원칙. 재량행위도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나중에 나옵니다. 부관도 비례 원칙. 취소 처리할 때도 형량을, 계획할 때도 형량, 강제할 때도 형량, 사정 판결도 형량. 자, 제가 형량이란 말을 썼어요. 이렇게 저울질을 해보는 거야. 이건 다 비례 원칙이에요. 형량을 해보는 것. 행정법은 형량의 학문이라 그래요. 항상 여러분들은 공무원이 되시면 이걸 하면 공익에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이걸 하게 되면 불리한 사람들은 어떤 게 있을까? 이걸 항상 저울질해서 진짜 공익상 필요할 때 그 처분을 하는 거야.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이걸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량을 한다는 건 다 뭐예요? 비례 원칙이야. 따라서 비례 원칙은 적용 분야는 모든 분야예요. 적용 안 되는 분야가 없어요. 그 각각의 경우에 다 형량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나중에 배우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넘어가시면 돼요. 다음 비례 원칙 위반의 효과는 당연히 비례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이면서 일반 원칙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위헌 위법이 된다. 위헌이라고 해도 되고 위법이라고 해도 됩니다. 위헌 위법 동그라미. 만약에 비례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내가 받았어요. 나는 조금밖에 잘못 안 했는데 면허 취소를 당했어요. 1년에 영업정지를 당했어요. 억울합니다. 너무 심해요. 이럴 때는 소송 제기하면 됩니다. 쟁송을 제기한다.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엄청 입었어요. 국가배상을 청구한다. 등등. 쟁송이란 말이 나왔고 손해배상이 나왔네요. 이거 어디서 배우는 거죠? 사편에서 배우는 거예요. 자세하게는 그때 보자 이 말이에요. 넘어가시면 되죠. 다음 판례. 비례 원칙을 적용한 판례들을 몇 가지 모아봤어요. 몇 개 안 내놨지만 어떤 교과서에는 3, 40개씩 막 소개를 해놓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다 외울 거예요, 여러분?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아, 이거는 좀 심했다라는 느낌이 들면 돼. 그게 비례 원칙 위반이에요. 이제 요거는 좀 결론까지 좀 알아둘 만한 것들을 제가 몇 개 뽑아놓은 거예요. 자, 1번. 비례 원칙에 반한다고 해서 원고가 소를 제기해서 이겼대요. 너무 심하다고 주장을 해서 이겼대.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 고시된 만화의 사실을 모르고 있대요. 몰랐어요. 그 업자는, 만화가게 주인은. 그리고 그 고시가 된 날로부터 8일밖에 안 됐어요. 옛날에는 유해 매체물이 아니었어요. 그냥 청소년한테 빌려줘도 되는 만화. 근데 8일 전에 이게 유해 매체물로 결정 고시가 된 거야. 나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애가 오길래 만화를 빌려줬어요. 그때 마침 단속반이 온 거야. 그래서 걔한테 물어봤어요. 너 주민등록증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봤을 때 한 27살 정도로 보여요. 근데 임마가 저 고2인데요 이지랄하는 거야. 딱 단속에 걸린 거지. 청소년한테 도서를 대여한 걸로. 자, 그러면 청소년 도서 대여와 관련해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에 가보면 700만 원의 가징금을 때리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공무원이 되면 항상 그 표를 보거든요. 그 표에 따라 700만 원을 때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억울한 거야. 나는 몰랐는데, 그렇죠?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건 위법하다고. 뭐 때문에? 비례 원칙 위반. 너무 심했다 이거죠. 내가 빌려준 건 맞지만 몰랐었고 이런 주장을 한 거죠. 그랬더니 판사도 만화를 좀 본 거야. 그 만화를 좀 좋아해요. 그리고 증인을 불렀는데 판사가 봐도 판사가 볼 때는 30몇 살로 보여요. 얘한테 어떻게 주민등록증을 보자 소리 자기도 못 하겠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건 진짜 너무 심했다.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때려준 거예요. 자, 이러이러한 거니까 제일 끝에 가혹하다는 이유로 이런 말이 있죠. 가혹하다가 뭐야? 심했다 이 말이야. 그 말이 다른 말로 뭐야? 비례 원칙 위반이다 이 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은 이 말은 나중에 배우는 거고 위법하다. 그죠? A급. 옛날 변호사법에는 변호사들이 퇴직하고 나면 3년 동안 그 지역에서 개업을 못 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판사와 검사로 생활을 하다가 대구에서 또는 서울에서 또는 제주도에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이제 판사 생활도 재미없고 하니까 변호사를 하려고 이제 옷을 벗는다 그러죠. 옷을 벗어. 이제 변호사 개업을 하려고 하니까 변호사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3년간 그 지역에는 개업을 못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야. 내 고향인데. 그럼 난 3년 동안 어디가 개업을 하라고? 이게 좀 말도 안 된단 말이야. 왜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요? 정관예우. 그렇죠? 판사들이 이제 옷 벗고 나오면, 부장판사 하다가 나오면 그 후배들이 그 밑에 판사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제 사건을 맡기면, 야, 선배 판사니까, 야, 그거 좀 나한테 유리하게 내가 변호를 맡았는데 좀 잘 좀 봐줘. 실제 아직도 통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 뭐요? 이런 사람들한테 찾아간단 말이야. 그쵸? 그 안대희 대법관 이런 사람들이 왜 국무총리가 안 됐어요? 변호사, 검사 생활 끝내고 태평양 이런 데 가가지고 한 달에 1억씩 받았단 말이야. 그런 변호사 선임도 안 했는데 전화 한 통 이런 거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게 정관예우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자, 그런 걸 막고자 이제 이런 제도를 만든 거예요. 자, 하지만 뭐요? 누가 이 헌법 소원을 제기했을까요? 이 헌법 소원은 판사들이 옷 벗고 나서 이제 헌법 소원을 제기했겠죠. 자, 현재 재판관들도 이제 이거 그만두면 곧 변호사 생활을 해야 돼요. 당연히 법조인은 법조인의 힘을 손을 들어준다 이거죠. 그래서 너무 심했다 하면서 취소 판결을 위헌 결정을 때려준 거야. 헌법재판소도 비리 원칙을 적용해서 법률의 위헌을 따집니다. 그래서 위헌 결정을 때려요. 그래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너무 심했다고 해서 위헌 결정이 났으니까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덜 심하게 만들면 되죠. 그래서 지금은 1년간 개업을 못하도록 해놨어요. 요것도 또 헌법 소원 제기하면 또 위헌 결정 때려줄지 몰라요. 1년은 너무 심했다. 6개월만 하자. 뭐 이렇게. 결국은 다 풀어주든지. 정관예우가 없어지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좀 불합리한 제도는 맞지만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있다. 자, 변호사 3년 동안 개업할 수 없다. 야, 이건 좀 심했다. 그렇죠? 미연이다. 미법이다. 생각했대요. A급. 그 다음에 3번. 주유소 영업에 양도인이 등류가 섞인 유사 휘발유를 판매한 바를 모르고 동그라미 이를 양수한 석유 판매업자에게 전 운영자인 양도인의 위법 사유를 들어 최장기인 6월에 사업정지에 처한 영업정지 처분은 제일 끝에 위법하다. 이 뭔 말이냐면 어떤 주유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주유소 업자가 등유를 섞어판 거야. 휘발유에다가. 자, 엄청난 이익을 누렸겠죠. 요게 단속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업정지를 맞게 돼요. 근데 영업정지 나오기 전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주유소로. 야, 그 주유소 나한테 팔아라. 10억 정도 줄 테니까. 안 그래도 지금 영업정지 당할 건데 이 띠란 놈이 팔아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9억에 팔게. 지금 당장 계약하자 그랬어요. 9억에 팔고 그 9억 갖고 날랐어요. 딴 데 가서 이제 뭐 숨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새로 양수한 사람이 이제 새로 개업한다고 하면서 이제 판촉물도 돌리고 뭐 도우미 아가씨들도 와가 춤도 추고 막 크게 개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일주일도 안 됐는데 뭐가 날라왔어요. 보니까 영업정지 처분이야.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이유는 유사 휘발유를 팔았대. 나는 그런 일이 없는데. 자,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거야. 이겼어요. 자, 첫째, 전 양도인이 잘못했지만 이 잘못한 것까지 그대로 다 이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살 때 잘 사야 돼요. 그 전 업자가 한 걸 그대로 내가 한 거하고 똑같이 됩니다. 자, 하지만 이제 영업정지를 때릴 수 있어요. 근데 지가 하지도 않았는데 최고 강한 놈을 때린 건 그건 좀 심했죠. 그렇게 해서 비례원칙 위반으로 이기게 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전 영업자가 잘못했는데 뭐 최장기인 이런 말을 써주겠죠. 그러면 심했다 느낌이 오면 돼요. A급. 그 다음엔 2번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는 거예요. 자, 15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징계도 안 받았고 표창도 많이 받았대요. 자, 이런 걸 보면 봐줄만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했어요? 스스로 사례를 요구하여 검언을 수수했대요. 이건 용서가 안 됩니다.
아무리 조금 받아도. 따라서 해임의 징계 처분은 심했나요? 이거는 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무원이 되면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뇌물을 받으면 안 돼요. 마지못해 받아요. 그러면 조금 봐줄만해. 돈 좀 뭐 이렇게 요구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요령껏 하세요. A급. 스스로 동그라미 딱 해놓으면 이 말 들어가면 이게 용서가 안 됩니다. 2번 0.182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차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주차 목적으로 자신의 집 앞 6m를 운행했는데 자 하지만 0.182 엄청 처먹었어요. 182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라면 제일 끝에 이러한 면허 취소는 적법하다. 자, 음주운전은 웬만하면 적법입니다. A급. 3번이요. 내가 러시아산 녹용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업자예요. 한 1톤 내 전재산을 털어서 마침 러시아산 녹용이 싸길래 사왔어요. 근데 식약청에서 나와서 이제 샘플 조사를 했는데 이게 적정 회분 함량이라는 게 있는데 회분 함량을 0.5% 기준치를 초과한 거야. 조금 초과한 거야. 근데 어떤 처벌이 나왔냐면 전량 폐기하래요. 자, 여러분 어때요? 0.5%밖에 초과 안 했는데 전량 폐기하래. 10억이나 되는데 나 이제 쫄딱 망하게 됐어요. 불이익은 엄청 크죠. 하지만 어때요? 이 해분 함량이 든 녹용을 먹고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해야 된 공익과 10억이라는 이 사람의 불이익을 형량해 볼 때 뭐가 더 크다? 이게 더 크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적법하다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내보험. 재밌는 사건 하나. 지금 그저께 중국인가? 거기에서 어떤 남자, 여자가 귀국을 했어요. 중국이었대. 중국에 가갖고 자진 신고를 한 거야. 자기가 밀양을 했는데, 따라서 밀양 신고를 하면 이제 중국에서 밀양을 한 놈이니까 우리나라 본국으로 이제 소환을 시킬 거예요. 강제 출국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내로 들어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인마가 19년 전에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제 내연녀가 있었는데 그 내연녀가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됐는데 그 남편이 막 너무 이 사람을 때리거나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만나가지고는 주차장에서 멱살을 잡고 이제 헤어져라. 그렇게 때릴 수가 있느냐. 나는 이 여자를 내가 책임지고 싶다. 이제 둘이 싸우다가 어떻게 하다가 밀쳤는데 그 사람이 머리를 부딪혀갖고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 시체를 이제 뭐 고속도로 변에다가 뭐 휘발유를 붓고 태워가지고 하여튼 숨겼어. 이제 그리고는 밀양을 한 거죠. 이제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요. 이제 15년이면 공소시효로 끝난단 말이야. 이제 지는 끝난 줄 알고 들어왔는데 이게 외국에 나갔을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우리나라 경찰권이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그걸 몰랐던 것 같아.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쳐 죽일 놈인데 그래갖고 이제 뜨고 왔는데 쥐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신 있게 왔는데 그 여자랑 같이 들어왔어요. 같이 밀양을 했다가. 근데 이제 그래서 갑자기 밀양은 한 몇 년 전에 10년 전에 한 것 같은데 2014년도에 밀양을 했었단 말 이렇게 주장을 했다. 14년이 이제 15년이 끝나는 기간이야. 이제 만약에 14년도에 밀양을 했으면 공소시효가 끝난 상태에서 이제 밀양을 한 거니까 이 사람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전에 밀양을 했다 그러면 이제 처벌을 받는 거죠. 아무래도 그 전에 밀양을 한 것 같아. 띠리띠리 참. 이 법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니까. 자, 네, 알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죠.